자, 반갑습니다. 식사들 잘 하셨죠? 예. 그 오후 이제 되고 날씨도 덥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또 졸음도 오고 할 텐데 뭐 이것이 무슨 뭐 제가 그 어떤 내용을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연하는 것도 아니고 가급적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제가 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고 하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드릴까. 근데 요 이제 들어오기 직전에 요 대기실에서 있다가 우리 이제 몇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 옷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청바지도 제가 사실은 오늘 이제 저 청바지 지시 콘서트에 이제 나오기로 돼 있어서 백화점을 좀 가서 좀 새로 살라고 알아봤어요. 근데 유니클로 아시죠? 예, 거기 갔는데 가서 입어보니까는 이 허리가 이게 여기까지 안 오고 골반에 딱 걸치고 이게 스키니 해가지고 이제 쫙 달라붙고 왔는데 이 남들이 볼 때 어떻게 볼지 모르는데 나는 이 입던 옷이 아니라 생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앞에 주름 2개 있고 그다음에 이거 허리까지 오고 하는 옛날 이게 한 90년 중반에 샀으니까 한 20년 된 청바지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하나가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 입고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감사관님하고 기업부장하고 같이 이제 커피 마시면서 얘기가 이 옷을 좀 우리가 바꿔 입으면 그 생각도 좀 달라지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공무원 그러면 통상 옛날에는 흰 셔츠에다가 그 까만 바지, 그리고 까만 구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입고 있었는데 사실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기업 생활을 삼성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똑같았습니다. 이제 흰 셔츠, 넥타이 매고 그다음에 이제 곤색이나 아니면 이제 검정. 근데 제가 이제 그때가 미국에서 공부 끝나고 들어와서 얼마 안 됐을 텐데 잘 몰라가지고 이제 양복을 입고 갔는데 하루는 양복이 이렇게 주머니가 이렇게 보통 일자 아닙니까? 신사복이. 근데 이제 학교 때 이렇게 일자로 된 신사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입고 이제 열심히 이제 다니고 있는데 남들이 킥킥대고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뒤돌아서서들 하는 얘기가 양아치. 근데 이제 그때 회사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저를 좀 자유분방한 사람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제 옷이 아니고 제 동생 옷입니다. 제 동생이 저랑 사이즈가 비슷해가지고 미국에서 돌아와서 뭐 양복이 이제 몇 벌 없으니까는 제 동생 거를 입었는데 이게 또 일자로 돼 있던 모양이에요, 주머니가.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 뭐 변화를 하자. 지금 여기도 보면은 청을 바꾸는 그러잖아요. 근데 바꾼다고 하는 것을 뭐 인위적으로 우리가 캠페인 만들고 무슨 운동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바꾸는 방법도 있지만은 이 필요에 의해서 바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요새 창조경제 하는데 사실 창조경제 요체는 뭐냐면 이 기술 사업화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그것이 돈이 되는 사업으로 만들어주는 게 이제 요체인데 제가 그 일을 한 대전에서 1년간 했었는데 대덕의 연구단지에 정부 출연 기관이 한 30여 개가 있고 그거는 사실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 우리 국민소득이 몇백 불 될 때 차관 얻어가지고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실은 기술이 있어야 앞으로 우리가 먹거리를 만들 것이다라는 막연한 생각에서 출발을 한 건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은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조선 이런 이제 산업들이 일어나가지고 좀 경제가 성장을 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한국이 거기에 그렇게 집중 투자를 했기 때문에 R&D에 지금 이제 한국이 경제 발전을 해서 세계 인류 제품을 갖고 있다. 이렇게들 인식을 하고 배우러 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다 보니까는 정부에서는 자꾸 저한테 돈을 주고 그런 거를 좀 육성을 하라 이거예요. 벤처도 만들고, 그 다음에 ADD 같은 데서 기술이 있는 거를 끄집어내서 돈이 되는 사업화를 할 수 있는 회사도 만들고 해라. 그래서 제도적인 지원도 해주고 예산도 대주는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장에서 그게 반응이 있어야 돼요. 시장에서.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변화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그게 좋다고 교육을 뭐 여러분들 하고 해도
자기가 느끼고 제가 이 청바지 입고 아 이거 편하고 좋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후에도 들어오기 직전에 감사관님한테 말씀드린 게 우리 금요일 정도는 이제 자율복장으로 해서 우리 장군님들 여기 계십니까? 장군님들도 그 좀 상징적으로 이제 좀 반바지도 좀 입고 오고 좀 합시다. 이제 이건 뭐 제가 농담이 아니고요. 인도네시아 출장 지난달에 갔다 왔는데 인도네시아 갔다 온 분들 많이 계시죠. 금요일 날 되면은 바틱이라는 그 고유 의상을 입습니다. 그 바틱이 아주 고급 실크예요. 그래서 그 이렇게 그 남방처럼 생겼는데 긴 팔로 해가지고서는 그 단추가 보이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그 옷을 만든 건데 군인이나 뭐 정부 관리나 누구나 금요일이면은 전부 바틱을 입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우리 청이 이제 그 뭐 공무원 조직으로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그마한 변화라도 하나씩 해보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예를 들어 신발도 맨날 이렇게 까만 구두 신지 말고 스니커스도 좀 신고, 예? 뭐 운동화는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운동화도 신고 운동화도 뭐 별로 흉한 건 아니에요. 슬리퍼는 좀 곤란하겠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조그만 거부터 바꿀 수 있는 거부터 바꿔가다 보면은 그게 모이면은 어느새 큰 변화가 오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옷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궁금하신 거 뭐 있어요? 저 뭐 주제가 여러 개가 있는데 혹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뭐 남은 시간 동안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으면 먼저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예. 우리 정부가 바뀌면 모든 밑에 관리직도 많이 바꿉니다. 요번에 카이도 예. 사장님이 바뀌니까 그때 다 바꿨는데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이 준비된 질문은 아닌데 제가 사실은 답은 아주 기가 막힌 답을 갖고 있거든요. 이 짜고 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요번에 이제 카이에서 조직을 좀 슬림화하고 임원 숫자를 한 25% 정도 줄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카이가 통합된 게 99년입니다. 99년도에 통합을 하면서 그때 삼성, 현대, 대우의 그 항공사업 부문을 다 모아서 한 회사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사실은 IMF 터지고 나서 이 항공 우주 산업을 하던 회사들이 거의 퇴출 위기에 몰렸어요. 삼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사업을 사실은 3개사가 다 포기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IMF가 터지고 아시죠? 환율이 3배로 오르고 제가 TOC 개발할 때인데 TOC를 개발하려니까 사람 손으로 도면을 못 그리니까 컴퓨터를 제가 IBM의 워크스테이션을 500대를 구두로 발주를 냈더니 이미 만들어가지고 호주의 그 데포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이제 계약만 기다리고 있는데 TOC 계약이 10월 달인가 되고 11월 달에 IMF가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두로 발주낼 때 환율이 800원이었는데 1,8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물건이 와 있어서 그걸 가져다가 깔고 설계를 해야 이제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장님한테 결제해달라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아니 지금 회사가 날라가게 생겼는데 사업이 문제냐. 진짜 그랬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결국은 미국의 IBM, 중간에 이제 한국의 IBM, 그 다음에 뭐 삼성항공 세 회사가 3분의 1씩 환율에 대한 손해를 보고 그걸 들여와서 설계를 했고 그거 말고도 이제 저희가 록히드 마틴에다가 그 사람들 일한 거에 대한 그 대가를 이제 지불을 해줘야 되는데 줄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조정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보증을 서야 되는데 우리 삼성 계열사가 하는 보증은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때 그 뉴욕 가서 보험을 사서 그래가지고 보험을 들고 해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현대나 대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업을 철수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정부에서는 이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방해 산업이니까 세 회사를 이제 통합을 시킨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 통합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회사 굉장히 부실했죠. 그 당시에는. 근데 그 회사들이 이게 넘어오면서 임원들을 잔뜩 실어서 이제 그러니까 부실 사업 플러스 임원 이렇게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원이 그 부실 기업에 3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99년부터 매년 7, 8명씩을 계속 잘라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잘랐어요. 매년.
왜냐하면 또 신규 임원을 시켜야 되거든요. 새로 임원을 한두 명 시키면서 있는 임원을 잘라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채권단하고 또 약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작업을 2005년, 4, 5년까지도 계속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 2005년이 되니까 이 원래 그 3사 통합할 때 이 숨어 있던 부채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이제 누적이 돼가지고서는 아무리 내가 이제 영업을 해서 수주를 해와도 그 적자가 나는 구조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500%, 600% 넘어서 이제 좀 있으면 1000% 가게 생겼더라고요. 그 당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당시였는데, 그래서 이제 연말에 임원회의를 할 때 우리 이제 사장님한테 건의하기를 뭐 이 상태로는 아무리 영업을 해도 도저히 회사가 이제 유지가 안 될 것 같다. 그때는 회사의 매출, 자산, 부채가 거의 같은 금액이었어요. 여러분들 상상이 되세요? 내가 100원을 벌어오는데 자산은 100원 정도고 부채가 100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100원 어치 매출을 일으키면은 거기서 이익이 얼마가 남겠습니까? 한 10% 봅시다. 그럼 그 10%는 내가 부채로 가져온 100원에 대한 금융비용 지출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건의를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대대적인 그 재무구조 개선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도와줘서 저희가 이제 그 산업은행에서 빚으로 돈을 빌려왔던 거를 이제 산업은행이 출자한 걸로 바꿔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업은행이 대주주가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주사들한테도 책임을 물어서 주주사들이 이제 갖고 있던 그 주식을 감자를 시킵니다. 감자를 시키게 되면은 이제 결국은 누적된 적자가 이제 해소가 되는 거죠. 장부에서 지워지는 거죠. 뭐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2006년도에 이제 부채 비율 100%대로 떨어지고 우리 회사 생긴 이래 처음으로 예금이란 걸 하기 시작합니다. 은행에. 그때부터가 이제 회사가 이제 재무적으로 이제 안정화가 되면서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정부에서 독점적으로 전문화 계열화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2008년까지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제 독점적으로 정부가 이제 준 물량, TO10이라든가 그다음에 KUH라든가 피스 여러 가지 그런 물량들이 이제 그 말하자면은 이제 돈을 벌어주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제 회사가 좋아진 거죠. 그래서 주식 주가가 한 3만 원 정도 와 있는데, 이제 그 동안에는 2004년, 5년경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숫자의 임원을 매년 내보냈어요. 근데 회사가 안정되고 나서부터는 사실은 지난 4, 5년간은 거의 임원들에 대해서 손을 대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원 숫자는 밑에서 진급을 시키고 계속 많아지고 위에 나가는 사람 없고 하다 보니까는 이번에 이제 새로 대표이사가 바뀌면서 또 그동안 이제 카이가 경영 상태가 좋아지면서 좀 여러 가지 뭐 잘 아시겠지만은 밖에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저런 얘기들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사실은 이번에 대대적으로 이제 한 거지. 이게 몇 년간 누적된 거를 이제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아마도 뭐 다음 연도부터는 뭐 그렇게 대규모 그거는 뭐 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회사라는 게 이렇게 좀 다이나믹한 조직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아마 궁금해하실 거는 제가 민간에 오래 있다가 여기 이제 또 공직에 오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이제 여러 가지 생각 같은 거에 궁금해하실 텐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제가 민간 기업에는 정확하게 20년간 있었고요. 정부 출연연구소에 한 3년 반 있었고, 그 다음에 정부 산하기관에 한 2, 3년 또 있었고 해서 이제 민간 또 이제 중간에 그런 산하기관 또 공직 지금 이제 2년째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방위사업청 와서 보면은 조금 이제 시각을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이 물 속에 있는 고기하고 이렇게 서로 쳐다보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정확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물고기를 볼 때하고 물고기가 사람을 볼 때하고 이게 굴절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약간의 그 차이를 가지고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실상을 본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뭐 요새 하는 말로 을의 입장에 있다가 이제 갑의 위치에 왔다. 남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갑을의 논쟁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국회 가서도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가서 이렇게 한 국회에도 여러 차례 가보고 여기서 생활을 2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는
과연 가불이라는 게 존재를 하긴 하는 것 같은데 형식적으로는. 근데 내용적으로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께도 제가 이제 식사하면서 한 번은 사실 솔직히 여기 오기 전엔 내가 방위사업청의 슈퍼갑인 줄 알았더니 와서 보니까 의리뛰다 그랬더니 밥 먹다가 숟가락들 놓고 조용하더라고요 갑자기. 근데 사실은 방산업체는 또 다른 민간업체하고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화계열화 제도가 폐지됐지만은 아직도 진입장벽이 높아가지고 이 독점적 지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우리 특히 계약관리본부에서 오셨겠지만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업체가 그렇게 만만하게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방사청이 업체 위에 군림을 해서 갑과 을의 위치에서 일을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서로 상생을 하고 또 방위산업체가 잘 돼야 또 우리 방위력 개선 사업의 그 집행도 잘 되는 거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 이제 동반자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 그러나 민간에서 얘기하는 그런 가불하고는 또 좀 틀립니다. 민간에서 발생하는 그 가불은 진짜 가혹할 정도예요. 하나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저 LCD 디스플레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실제로 LCD는 딴 데서 만들어 그걸 이제 시스템에 이제 붙이는데 그 원가가 얼마가 될 것 같아요? 원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LCD는 만들어 옵니다. 만들어 와서 그걸 모니터에 이제 붙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한번 맞춰보세요. 원가 그거 하는데 원가가 얼마가 드는지. 5만 원 정도. 예. 또. 이건 뭐 틀려도 되니까. 5천 원. 예. 또. 예? 25,000원. 또. 저도 몇천 원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 하청업체 줍니다. 몇십 원이에요, 몇십 원 단위.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지금 삼성전자나 뭐 이런데 LG전자 돈 많이 이제 벌고 하는데, 근데 이 대기업들이 어느 정도 후려치냐 하면은 매년 그걸 반으로 깎아요. 그 몇십 원도. 그 정도로 잔인하고 가혹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우리나라 사실 경제를 대기업이 견인하는 거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희생은 아주 가혹할 정도입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방산업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케이스는 꼭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배려라든가 좀 여러 가지 고려는 좀 하시고 일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또 대기업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좀 특수한 관계예요. 이게 정상적인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여기 와서도 누누이 말씀드린 게 방위 산업은 사실은 사업이 아니에요. 이게 비즈니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영어로 얘기하면 프로그램이지 정부가 돈을 줘서 하는 거지 이게 어떤 수익 창출, 수익 모델이 되기는 참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어려운 거고 유일한 돌파구는 수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요새 이제 수출이 이제 플랫폼에 대한 수출들이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수출이 되지 않고 이 파이가 현재 상태에서 그냥 이대로 남아 있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건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방산업체도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있으면서도 또 기업이기 때문에 또 수익을 추구해야 되고 하여튼 또 국가적인 그런 이제 목적도 달성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저희가 우리 업체에 대해 가지고는 다른 민간 업체하고는 다른 시각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 와서 일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제가 기업에서 한 20년 동안 있다 보니까 여기는 우리가 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하면 집행만 하면 되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이제 계획해서 예산 확보하고 예산이 확보된 예산은 그다음부터 6월까지는 조기 집행한다고 열심히 뛰어다녀야 되고 연말까지는 이제 이부령 없도록 이제 전부 써야 되거든요. 근데 얼마나 해피합니까? 10조 이상 되는 돈을 여러분들이 쓰기만 하는 위치에 있다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그런 축복받은 그런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기업으로 이렇게 바꿔서 물론
이게 정확한 비율인지는 모르겠지만은 10조를 내가 예산을 지출을 하겠다, 집행을 하겠다 하려면은 기업 같으면은 누가 돈을 주나요? 내가 벌어야죠. 얼마 벌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조를 벌어야 돼요. 이윤 10%만 쳐도 그럼 이제 돈을 100조 매출을 일으켜서 원가 나가는 거 다 하고 남는 돈 10조 가지고 내가 쓰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고 국민 세금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 어떻게 10조를 마련할 겁니까? 재원이 어디 있습니까? 벌어야 되거든요. 100조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세요? 기업이? 100조면 글로벌 기업입니다.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1년? 작년도? 삼성전자 매출이 200조 가까워요, 작년에. 그러니까 우리 방위사업청이 기업체라고 그러면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큰 글로벌 기업입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200조 가까운 매출에 이익률이 26.6%. 근데 애플은 이제 매출이 훨씬 적지만 이익률이 50%가 넘어요. 예, 근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10조라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한 100조 정도의 장사를 해서 매출이 일어났을 때 10조라는 돈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얼만큼 중요하고 축복받은 위치에서 일을 하시는가를 알 수 있죠. 여러분들 100조 벌으려고 어디 가서 휴대폰 팔기를 합니까? 자동차를 팔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못 느끼건 저희는 벌어서 썼거든요. 기업에 있을 때는. 돈을 벌어야 내가 쓸 돈이 나온단 말이죠. 기업의 그 상황이 옛날에 제가 처음에 삼성 들어왔을 때 88년이었는데 그때는 좋지가 않았어요. 삼성이 뭐 그때 삼성이 1등 제품이 아니라 싸구려. 항상 이렇게 밀리는 제품이었거든요. 이제 해외 나가면은 4월 달 되면은 그 4월 달이 제일 자금 사정이 안 좋을 때입니다. 그때 되면은 현금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월급날 월급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우리 재무 쪽 계신 분 있어요? 재무. 우리 예, 정보 하나 아니 우리 급여는 어디서 담당하죠 지금? 운영지원과에서 오신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운영지원과 직원들은 명동 사채시장으로 다 나갑니다. 그래서 이자가 얼마가 되는지 무조건 현금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월급을 주니까. 그리고 그때는 월급을 통장에 이렇게 와이어 트랜스퍼하는 게 아니고 현금으로 다 세가지고 봉투에 별봉을 다 해서 줬어요. 동전 하나까지. 그러니까 참 비효율적이죠. 근데 그때는 그래서 난 들어가서 회사에 가서 왜 이렇게 하느냐. 은행에 저걸 해주면 되지 그랬더니 이 받는 사람들도 기분이 다르답니다. 이걸 와이어 트랜스퍼를 해주면은 와이프들 딱 해가지고서는 손도 못 대잖아요. 그러고 그건 둘째치고 와이프들이 고마움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이걸 딱 해서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걸 꺼내서 줘야 가서 대접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일리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는 몇 년 있다가 이제 급여는 전부 그 통장으로 저게 되고 보너스만 그 별봉 작업을 하다가 그것도 이제 다 없었죠. 지금은. 그러고 났더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보너스 왜 사이드로 나온 돈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계좌를 좀 달리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그 비자금들 만들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기업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 돈이 없으면은 직원들 월급을 못 주고 돈이 없으면 빚을 못 갚고 그럼 부도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걱정되는 게 함정사업부에서 오신 분이 있나 모르겠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조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전에는 현대, 대우의 큰 회사들이 솔직히 방산 쪽 거들떠도 안 받잖아요. 예? 상선 쪽이 워낙 잘 나가니까 이 방산 쪽은 별로 신경 안 쓰다가 요새는 막 들어와요 지금. 왜냐하면 상선 그 수주가 줄어들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는 그 인력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쪽으로 자꾸 넘어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뭐 STX 그룹 같은 경우는 재무 구조가 안 좋아가지고서는 옛날 대우처럼 그래서 지금 이제 계열사 다 팔고 STX 조선하고 STX 어딘가 중공업인가 몇 개만 지금 살리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한번 휘말려 들어가면 헤어나기가 힘듭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사업하는데 저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여러분들이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고객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 우리 고객은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군도 우리 고객이고, 그 다음에 뭐
세금을 내는 그 국민들도 당연히 이제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고객이라기보다 주주죠, 주주. 우리 하나 회사라고 보면은 고객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자면서 국민들이 주주고 또 고객이고 또 우리 방산업체도 어떻게 보면 우리 고객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제 우리 방위사업청이 그 가운데 있지 않은가. 그래서 어려운 위치입니다. 이 가운데라는 게 모든 사람들의 불평, 불만, 애로사항을 들어가면서 또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위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100조를 벌어가면서 10조를 쓰는 것보다는 정부 예산 10조 받아가지고 쓰는 게 얼마나 편하고 행복한지를 생각하시면은 아마 업무에도 좀 다소 뭐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